이사 날짜를 잡고 나서 어떤 업체가 좋은지 또 뭘 챙겨야 하는지 검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뭘 챙겨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옵니다. 업체를 찾을 때도 보통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부동산에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가격이 가장 싼 곳을 고르실 텐데, 근데 막상 이사가 끝나고 업체와 문제가 생긴다거나 빼먹는 것도 많이 생겨서 스트레스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다 겪었습니다. 추가 비용에 물건 파손에 심지어 지금도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사할 때도 평소에는 사소하게 생각했지만 되게 중요한데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오늘 그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사 전부터 이사 당일 그리고 이사 후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에 제 경험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무료로 다 드리려고 합니다. 받는 방법은 영상 끝에 나와 있으니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포장이사 업체를 고르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사 플랫폼이나 본사를 통해 직접 계약하는 방법, 그리고 지인이나 주변 추천을 통해 소개받는 방법. 저는 이번에 부동산을 통해 업체를 소개받았는데 가격은 본사보다 저렴했습니다. 근데 파손이 생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지인 소개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인 경우가 많아서 어떤 분쟁이 생겨도 본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더라고요. 가격이 싸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사 계약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처리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견적받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직접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고 당일 인부를 쓰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큰데 직접 고용한 직원의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으셔서인지 포장을 되게 꼼꼼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구성에 있어서는 일용직인지 아니면은 직접 고용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장이사 견적을 받으면 기본 비용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사 당일이 되면 추가가 되는 비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케아 장롱입니다. 견적 보러 오실 때 장롱 상태를 보고 이제 추가 금액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용을 아끼고 싶어서 직접 해체와 조립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걸 다시 조립하는 데만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이 10만원에서 15만원이어서 좀 비싸게 느껴지지만 다음번에 이사를 할 때는 그냥 맡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기 냉장고입니다. 이 정수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철거할 때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몽키 스패너로 직접 철거를 했는데 할 수 있다면 직접 하시는 게 비용을 아끼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견적에 포함할 때는 미리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이사 비용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따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데입니다. 철거는 제가 직접 했고 설치비만 한 3만원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미리 설치기사님 예약만 해두시면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덕션 전기공사입니다. 이전 세입자는 가스만 쓰던 집이었는데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크다 보니 단독 라인을 따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드 쪽 전기랑 연결하고 배전반까지 교체하다 보니 한 5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스에서 인덕션으로 바꾸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미리 전기기사님께 견적을 받아보고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문틀 제거입니다. 이번에 이사한 집이 구축이다 보니 세탁실 문이 너무 좁아서 워시타워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틀을 철거를 하고 세탁기를 다시 넣고 문틀을 다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사 전에 세탁실 구조를 미리 확인하시고 설치기사분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사 당일 가장 중요한 섹션입니다. 먼저 파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릇이나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미리 포장해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면 조심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거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주세요 라고 언질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귀중품이나 비싼 물건들은 자차에 미리 놔두거나 가까운 곳에 맡겨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 냉장고도 잘못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냉장고와 조립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사 전에 업체에게 정수기 냉장고는 수리 방법이 다르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문제가 생겼다면 AS 센터를 이용해 그 수리비를 이삿짐 센터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파손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끝나면 꼭 집 구석구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건 파손에 있어서 수선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정품으로 정식 AS를 요청하고 불가능하다면 가액 변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기 의자로 유명한 스토케 트립트랩이 파손이 되었는데요.
이게 60만 원이 넘는 제품이다 보니까 정식으로 본사 AS에 요청을 했는데 이삿짐센터가 임의로 일반 가구점에서 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합판 깨짐, 도장 이염, 의자 뒤틀림에 걸쇠까지 부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미 수선을 했으니 10만 원밖에 못 준다. 소비자보호원에 제보를 해라. 라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있었고 수선이나 변상이 필요하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표준 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후에 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 잔금을 쥐고 있어야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사가 끝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사 후에 처리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입주 청소입니다. 저는 사이 청소로 진행을 했는데 입주 청소보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꼼꼼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싱크대의 기름때 같은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살짝 닦아봤는데 지워지는 정도라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럴 땐 다시 AS를 요청하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다시 와주셔서 2시간 정도 추가 청소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청소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제가 차비 정도는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의 변경인데요. 가스, 인터넷, 관리비,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이사 직후에 바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깜빡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 깜빡하지 마시고 불이익 없도록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하는 거 솔직히 엄청 힘들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건 업체가 해줘도 준비하고 확인하고 챙기는 건 결국에 사람이 해야 되더라고요. 다음번 이사할 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성장이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내용 진짜 많아서 다 기억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지 않은 이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업체 선택, 추가 비용 항목, 이사 당일 확인사항, 이사 후에 처리할 것들까지 전부 담은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릴 거라 구독 후에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 챙기셔서 조금 더 편한 이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니콘 데디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